이게 진짜 좀 오늘 정말 이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많이 지금 유튜브에 좀 들어오셔가지고요. 지금 막 좀 채팅창에 의견 좀 마구마구 좀 올려주세요. 자, 처음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 표현이 아주 눈 뜨고 코 베이징.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정말 최고네요. 네. 최고네요. 자, 그런데 말이죠. 백 기자. 어제 백 기자도 경기 봤어요? 봤습니다. 아니 정말 너무너무 정말 화가 이거는 제가 괜히 한국 사람이어서 제가 좀 괜히 오버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건 말이 아니야, 이거. 아니 이게 또 쇼트트랙이 워낙 효자 종목이잖아요. 언제나 거의 금메달을 그래. 당연하다는 듯이 갖고 오던 거였는데 이게 남자 1000m 준결승이었죠. 준결승전에서는 2위 안에 들어야 결승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팀 간판 황대현 선수가 1위로 들어오고 이준서 선수는 그 다음 2조 경기에서 2위로 들어왔어요. 결승에 당연히 갔어야 되는데 경기가 끝나고서 뭔가 계속 불안한 거예요. 1, 2분 동안 판정을 기다리더니 갑자기 석연치 않은 판정이 나면서 탈락을 하고 맙니다. 지금 계속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황 선수는 처음에 3위로 출발해서 이 중국 선수들 둘을 모두 인코스 안쪽으로 제치면서 선두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다음에 자리를 유지를 하면서 결승선을 통과하는데 나중에 갑자기 레인 변경을 좀 늦게 했다는 판정이 나면서 페널티를 줘서 대신에 중국 선수 2명이 모두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2조 경기에서도 이준서 선수가 조 2위로 통과를 했는데 또 이번에는 헝가리 선수와 접촉 과정에서 레인 변경 반칙을 했다는 판정을 내리면서 1, 2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3위였던 중국 우다징 선수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리하면요. 한국 선수 2명이 판정으로 탈락을 하면서 중국 선수 2명이 결승 무대를 밟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이거 어제 보시다가 열받아가지고 잠을 못 주무셨다고 지금. 제가 아직도 피곤해요. 그러니까 백 변호사님처럼. 아니 그런데 말이죠. 이거 황대현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선수가 몸에 2번이나 손을 댔어요. 네. 다 잡혔어 그거. 저는 그래서 저희 계속 이 판정이 좀 늦게 나오길래 중국 선수가 실격이 되나 보다 이러고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황대현 선수가 실격을 해서 저도 보다가 좀 너무 화가 났었는데 제가 정말 황당했던 건 어제 이제 이게 금메달이라고 불러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금메달을 땄던 이 중국 선수 런쥬웨이는요. 준결승에서도 2등, 결승에서도 2등, 한 번도 1등으로 그 결선을 통과를 못했는데 금메달을 땄어요. 정말 지금 황당한 일입니다. 헝가리 선수하고 했던 거죠 지금. 네, 지금 저거 보면 이거는 저걸 누가 팔을 잡고 있나요? 아니 진짜 이거는 중국 선수가 아예 처음 딱 붙잡고 그냥 내팽개 치더라니까요 이거. 그런데 금메달은 저렇게 내팽개친 중국 선수가 우승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누리꾼들이 중국체전이다. 중국체전이다. 그리고 괜히 들러리 서지 말아라. 그냥 다 보이콧하고 알아. 보이콧하고 알아. 그러면서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 오 교수님이 또 중국에 또 지인들이 많으시잖아요. 또 중국말도 또 되게 잘하시고 어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그 중국의 그 최고의 쇼트트랙 그 선수 중에서 왕멍이라고 그 이제 선수가 사실 이제 굉장히 잦은 반칙을 해서 별명이 반칙왕 또는 나쁜 손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 왕멍 선수가 이 우리가 한국의 박장혁 선수가 넘어지니까 그 혼성계주 2000m 준결승이었는데요. 넘어진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잘 넘어졌다. 아이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제 뭐 자기들이 속으로 그렇게 얘기할지는 몰라도 그걸 갖다가 이제 대놓고 박수 치고 혼자 잘 넘어졌다, 잘 됐다, 동정의 여지가 없다, 우리 중국하고는 상관도 없다, 이제 누구 탓을 할 거냐 하는 등등의 얘기를 갖다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왕멍 선수가 이번에 이제 황대현 선수가 실격 판정을 딱 받으니까 어머나 이거는 정말 의외네 라는 얘기를 갖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 그 왕멍이 그 시각으로 봐도 우리 황대현 선수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드러나는 실책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실격 처리를 받았다. 이거는 굉장히 의외의 결과다라고 이거는 왕멍 선수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건데요. 글쎄요, 지금 왕멍도 납득을 하지 못하는 실격 처리.
이번 그 올림픽 마치고 난 뒤에 국제 경기를 갖다가 안 하면 모를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이죠. 윤홍근 한국 이 선수단장이 직접 이 뭐 보이콧을 하고 귀국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관련해서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잠깐 그 장면 보고 가시죠. 가능한 방법을 모두 찾아 절차에 맞게끔 가세 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3명의 심판단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경기를 지켜보았던 전 세계 80억 인류 전원이 심판인 것입니다. 전 세계 80억 인류가 심판했으리라고 우리 모두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게 진짜 좀 그냥 저 뭐 질문도 안 할게요. 양 변호사님 그냥 느낀 점 그냥 팍팍 얘기해 주세요, 좀. 우리 그런 말 하죠. 결론을 내려놓고 어떻게든 억지로 끼워 맞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딱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황대현 선수, 이준 선수 둘 다 이유가 똑같아요. 쇼트트랙 같은 경우 실격시키는 사유가 주로 추월하는 과정에서의 반칙이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너무 늦게 들어와서 뒤에 사람들을 방해했다는 이유고요. 한 사람은 이준서 선수는 너무 빨리 들어와서 뒷사람들을 방해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첫 번째 황대현 선수 같은 경우는 뒤에 중국 선수들끼리 부딪혔고 예. 두 번째 인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선수랑 헝가리 선수가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추월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뒤에서 일어난 소동으로 앞 사람이 니네가 너무 앞에 천천히 가는 바람에 경기를 방해한 거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 내놓고 어떻게 끼워 맞추지 하느라고 1, 2분 끈 거예요. 아, 진짜 우리 양 변호사님은 어지간해서 저렇게 흥분 안 하시는데. 자, 백 기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CAS라 그러죠.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뭐 제소를 하겠다. 네. 그런다고 해서 이게 바뀌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요. 사실 크게 도움은 안 될 거고 어. 다만 앞으로 판정은 좀 정확하게 봐달라 이 정도의 사인은 지금 보내는 걸로 보는데요. 여기가 사실 약물이나 출전 자격 등의 문제가 있으면 분쟁을 해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2004년에 저희가 한번 제소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당시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판정 번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때 명언이 나왔는데요. 저렇게 승부 조작이나 심판 매수가 아닌 심판의 실수에 따른 오심의 결과는 번복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오심은 인정을 했었는데 예. 번복은 안 돼. 오심은 맞는데 번복은 안 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소용 없는 거네요, 그럼? 소용없는 거죠, 사실. 심판의 실수는. 그러니까 실수조차도 안 받아들여지는데 저렇게 애매한 판정 같은 경우를 어떻게 판단을 하겠냐는 거죠. 아, 자 여기까지만 딱 놓고 보면 저는 홈 터스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홈 2점, 홈그라운드 2점, 오케이, 그건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네. 그렇다면 그 중국 누리꾼들, 야, 우리 좀 심하긴 했다 하면서 좀 가만히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왕멍 선수 정도만 했어도 저희가 좀 덜 화났을 텐데. 그러니까요. 물론 많은 모든 중국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반응을 내진 않았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중국의 SNS에서 황대현 반칙이라는 해시태그가 1000만 공유를 넘기면서 실시간 검색 1등이었고요. 또 쇼트트랙 반칙이라는 해시태그가 400만이 넘는 공유로 8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우리나라 황대현 선수를 조롱하는 그런 글이었는데요. 보시면 중국 선수가 치였다. 이거는 무슨 눈으로 본 건가 이거는? 다른 채널을 봤나? 다른 경기를 봤나요? 그런가 보네요. 뭐 한국 선수는 왜 이렇게 반칙을 일삼냐? 평창에서 못된 짓을 많이 하더니 업보다. 업보 평창에서 평창에서는 별일 없었어요. 뭘 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 어찌 보면 쇼트트랙이 원래 우리나라 유독 강국이다 보니까 중국 누리꾼들이 그냥 미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가뜩이나 화난 데다가 거의 무슨 불난데 지금 기름을 붓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중국 체조 이제 그만하고 그냥 다 없던 걸로 하자는 얘기가 우리나라 누리꾼들 사이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진짜 일부 누리꾼, 중국 누리꾼들의 이런 어떻게 보면 뭐 횡포인데 양 변호사님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정치적인 복선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3연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가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열리는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뭔가 이 중화의 뭔가를 탁 보여주는 뭐 이런 축제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것까지 막 별의별 막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사실 굳이 올림픽의 역사를 따지면 실제 그런 식으로 권력자들의 남용된 사례들이 있었죠. 있죠. 독일 베를린 올림픽 같은 경우 전형적으로 그런 사례를 꼽히고 있는데, 근데 진짜 이게 우리 쇼트트랙을 생각하다가 스키 점프를 보면요, 그나마 쇼트트랙은 양반이었나 싶을 정도예요. 저는 중국 판정단이 이렇게까지 창의력이 넘치는 심판 판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키 점프에 5개 국가가 대거 실격을 했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선수들이 너무 헐렁한 유니폼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키 점프는 공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면 유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옷이 헐렁하면 마치 연처럼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채공 시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뭐 이게 독일, 일본,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여자 선수 5명을 다 실격 처리했어요. 세상에. 더 황당한 건 그중에 한 선수는 5일 날은 같은 유니폼 입고 은메달까지 따는데 어제는 실격 처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팀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완전히 미친 짓이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보이콧하고 와라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근데 앞서 뭐 우리 선수 단장도 얘기를 했지만 지난 4년 동안 진짜 우리 선수들이 흘린 땀, 정말 피 이런 거 생각하면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겠죠. 2026년에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기약하자 뭐 지금 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아무튼 그래도 많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으니까 우리 선수들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열심히 응원하실 거잖아요. 계속 좀 지켜보시죠. 자, 첫 번째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